중동 사태를 바라볼 때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이란은 왜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는가? 정확히 말하면 이란은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애초에 쉽게 굴복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온 적이 없는 나라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의 갈등 역시 제대로 읽기 어렵다. 이란은 단순한 국민국가가 아니다. 그 뿌리는 고대 페르시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케메네스 제국은 인류 최초의 초강력 제국 중 하나로서 이미 체계적인 통치 구조를 갖췄고, 이후 사산 제국은 로마와 맞서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었다. 이란은 오랜 시간 지배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질서를 형성하는 주체에 가까웠다. 물론 외세의 침입도 많았다. 아랍, 몽골, 그리고 근대 서구 열강까지. 그러나 그 모든 충격 속에서도 이란은 언어와 문화,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장기적인 저항과 적응의 역사였다. 이 흐름의 결정적 분기점이 1979년 이란 혁명이다. 이 사건은 왕정의 붕괴를 넘어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집으며 이란은 스스로를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국가로 재정의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은 단순한 힘의 논리에 기초한 측면이 있다. 핵합의 파기, 경제 제재 강화, 군사적 긴장 고조, 그리고 2020년 이란의 핵심 군사 인물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결단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이 조치의 명분이다. 미국은 이를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논쟁이 이어졌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공개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권국가의 고위 인사를 제3국 영토에서 제거한 행위가 과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일부에서는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규범의 약화로 해석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이 결정이 단순히 미국의 독자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중동에서 이란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이란의 군사적 핵 개발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해왔고 미국의 강경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이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과 지나치게 밀접하게 연동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다시 말해 미국이 자국의 장기적 전략보다는 동맹국의 즉각적 이해관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랜 동맹관계이며 중동 안보 환경에서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러한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상황을 안정시켰는지 아니면 오히려 긴장을 극단으로 끌어올렸는지에 대한 평가다. 결과적으로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 중동은 전면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란은 즉각적인 보복 공격으로 대응했고 양국 간 긴장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군사력의 과시가 억제 효과를 낳기보다는 오히려 보복의 명분을 강화시킨 셈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를 어떻게 인식했는가의 문제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중심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란은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정체성 그리고 민족적 자존을 동일한 수준의 변수로 간주한다. 이 간극을 무시한 채 압박만을 강화하면 상대는 굴복하기보다 오히려 결속을 강화한다. 이란은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적 자존을 선택해온 사회다. 수천 년 동안 외세와 충돌하며 살아남은 경험이 오늘날의 선택에도 깊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충분히 강했는가가 아니라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명분이 불분명한 힘의 사용, 국제규범에 대한 논란, 그리고 동맹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군사적 우위는 오히려 전략적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이란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말 역시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수천 년을 버텨온 사회를 상대할 때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가장 위험한 오판일 수 있다는 점이다. 힘은 순간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와 명분은 그 결과를 끝까지 따라다닌다.